조희연, 유시민, 조국, 장희국, 신영복, 심상정, 안희정.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힌트를 주면 교육에 관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평준화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종의 귀족 학교인 특목고에 보냈습니다. 심상정, 안희정은 특목고에 준하는 사립학교에 보냈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거요? 물론 사회지도층인 건 맞습니다. 그보다도 이들은 모두 고교 평준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평준화, 평등교육을 내세워 표를 받았습니다.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의 대명사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본인들도 제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들의 사례를 통해서 평준화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강남 집값이 문제라고 합니다. 강남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은 8학군이라고 일컫는 강남구, 서초구를 중심으로 한 특정 학군의 형성과 맥을 같이 합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무엇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추첨으로 배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지망하지 않더라도 결국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속하는 학군의 학교에 강제 배정됩니다. 노도강에 살면 노도강 학군에, 금관구에 살면 금관구로 배정되죠. 강남 3구에 살면 강남 3구에 배정받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학력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의 학력을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순위가 공개되었는데 서울은 K9의 학력 격차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강남구는 전국 1위인데 반에서 금천, 관악, 구로구는 최하위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금관구 학교에서는 내신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별로 불리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금천구 고등학교 1등과 강남구 고등학교 1등이 서울대에 수시 원서를 냈을 때 어느 쪽이 합격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강남구 학교입니다. 가난한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수능 준비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학교 수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인맥을 형성하는데도 현저히 불리합니다. 이것을 아는 부모들은 기를 쓰고 강남, 서초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부 고위 관료, 언론인, 기업가, 전문직 자녀들로 바글바글한 강남, 서초학교와 한반에 기초수급자가 절반이 넘는 집안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가난한 지역 학교가 평준화란 명목하에 서울 시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면 기를 쓰고 평등 정책을 주장하고 평준화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평준화 정책을 풀면 학교마다, 학생마다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결국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듣고 있다 보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평준화가 필요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경쟁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그나마 차별을 덜 받는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문제는 평등을 우선가치로 내세우고 이를 반대하면 교육시장 주인이 신자유주의 교육이니 하며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평준화의 틀 속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극단의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교육의 아이콘인 혁신학교도 등장하였는데 혁신학교를 지지하는 교육운동가나 특히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교원들이 정작 자기 자녀들은 혁신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희연, 유시민 등등의 유명인사들은 평준화 교육을 어떻게 회피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이들은 강남 학교를 보내는 것도 마땅치 않아 경쟁과 수월성, 교육의 표본인 과학고나 외고 등 특목고에 보냈습니다. 자신의 우수한 두뇌를 물려받은 자녀들은 경쟁을 해도 좋다는 생각에서일까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고집하였습니다. 외고 자사고가 줄어들다 보니 강남 8학군의 희소성과 가치는 더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강남 집값도 오르게 되겠죠. 교육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정책을 평등이나 평준화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으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이 역설을 미리 꿰뚫어 보고 일찌감치 특목고로 탈출하였습니다. 반미를 외치면서 일찌감치 자녀를 유학 보내는 정치인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평준화가 필요하고 경쟁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이 아니라 머리가 나쁜 거겠죠? 해법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광역학군으로 학군 범위를 확대하여 나누어 누구나 강남 8학군이건 금관구 학군이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면 됩니다. 통학거리가 멀어진다고요. 그건 선택한 학생이 감수할 일이지 국가에서 평준화란 도그마로 강요할 일도 걱정할 일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8학군 지역의 학계, 언론인, 정치인, 전문직 등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 인사들이 모여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혁신이란 자기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강남학군의 위력이 건재하고 갈수록 강남 장벽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교 평준화를 중심으로 강남 집값과 이를 둘러싼 사회 지도층의 내로남불을 살펴보았습니다.